유로파리그 첫 경기, 손흥민의 유럽대항전 복귀전, 유로파 복귀골 가능할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와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까?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2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 2024-2025 UEL 리그 페이즈 1차전을 치른다. 2022에서 20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UCL에 출전했던 토트넘은 지난 시즌 유럽대항전 무대를 밟지 못했다. 토트넘이 2020에서 2021 시즌 이후 4시즌 만에 유로파리그에 복귀하는 가운데 손흥민은 득점포를 가동해 팀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가라바흐는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잔 국내 컵대회 우승팀으로 UCL 플레이오프 PO에서 고배를 마셔 유로파리그에서 경쟁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가라바흐는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골맛을 본 상대다. 2015에서 2016 시즌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가라바흐를 상대로 토트넘 데뷔골을 포함한 멀티골로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이후 10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주장 완장까지 찼다. 사전 기자회견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꿈을 드러낸 만큼 손흥민의 한방이 기대된다. 시즌 초반 리그 2승 1무 2패로 기세가 주춤한 토트넘이 가라바흐를 상대로 패승을 거둔다면 분위기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를 치르고 사흘 뒤인 30일 오전 0시 30분에는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맨유와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브렌트퍼드전에서 연패를 끄는 10위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시즌 첫 연승을 거둬 순위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올 시즌 2라운드 에버턴전에서 마수거리포를 포함해 2골을 넣은 손흥민은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도움 2개를 올려 리그 3경기, 공식전 4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 생산을 재개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PSG는 28일 오전 4시 스타드 랭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강인이 이 경기에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다면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게 된다. 리그 2일 개막골 2라운드에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던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 연속골을 넣고 매경기 현란한 드리블과 예리한 패스 등 좋은 모습을 보이며 각종 축구 통계 매체로부터 준수한 평점을 받고 있지만 PSG의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 선발과 교체 멤버를 오가고 있다. 잉글랜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뛰는 황희찬은 최근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졌다. 울버햄프턴은 29일 리버풀과 EPL 6라운드 홈경기에서 맞붙는데 황희찬이 선발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희찬은 1, 2라운드에서는 선발 출전했으나 3, 4라운드에서는 후반전 교체로 투입됐다. 출전 시간 역시 1라운드 풀타임 이후 59분, 30분, 19분으로 점점 줄었다. 급기야 지난 5라운드 에스턴 빌라전에서는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다. 지난 시즌 리그 12골 3도움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던 황희찬은 올 시즌 EPL 4경기, 리그컵 2경기 등 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황희찬은 주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득점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민재의 소속팀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과 맞붙는다.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의 기세에 눌려 분데스리가 12연패에 실패한 뮌헨은 뱅상 콩파니 감독 체제로 독일 최강의 면모를 되찾아 서력을 다짐하고 있다. 리그 4경기, UCL 1경기 등 공식전 5경기에서 무려 25골을 몰아치며 상대 골문을 폭격하고 있다. 실점은 5개에 불과하다. 김민재는 콩파니 체제의 주전 센터백으로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방의 안정을 책임졌다. 4라운드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브레멘을 슈팅 연계로 꽁꽁 묶는 활약으로 리그 베스트 11수비수로 선정되는 등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던 2022에서 2023 시즌 철기둥이 면모를 되찾고 있다. 자신감을 회복한 김민재가 리그 4경기 13골로 만만찮은 공격력을 뽐내는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단단한 수비를 선보일지 주목된다. 코리안 듀오 이재성과 홍현석의 소속팀 마인츠는 28일 하이덴하임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이재성은 직전 4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했다. 홍현석은 이 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골 과정에 관여해 분데스리가 데뷔 도움을 기록한 듯했으나 이후 기록이 정정되면서 도움이 취소됐다. 아쉬운 만큼 분데스리가 데뷔 공격 포인트에 대한 의욕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홍현석은 하이덴하임전에서 득점포로 팀의 2연승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직전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 데뷔골을 터뜨린 정우영도 웬행글라트바흐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2. 레알 마드리드, 초비상, 음바페. 대퇴 이두근 부상으로 3주, 결장 오른쪽 화살표 첫, 마드리드 더비 아웃. 레알 마드리드는 25일, 이하 한국 시각,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 메디컬 서비스에서 킬리안 음바페를 검사한 결과 왼쪽 다리 대퇴 이두근 부상 진단을 받았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레알은 지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바르셀로나에 내줬던 라리가 우승 트로피를 되찾아왔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5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렸다. 스페인 슈퍼컵도 우승하며 트로피 3개를 추가했다. 그러나 레알은 만족하지 않았다. 레알은 시즌이 끝난 뒤 갈락티코 3기 구축을 목표로 삼았고 세대 교체에 나섰다.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선언했고 나초 페르난데스가 팀을 떠났다. 레알은 시즌이 끝난 뒤 음바페를 영입했다. 음바페는 프랑스 국적의 공격수다. 주 포지션은 윙어와 스트라이커다. 장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골 결정력이다. 현재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뒤를 이을 세계적인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음바페는 2017년 여름 AS 모나코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었다. 음바페는 PSG 통산 308경기 256골 95도움으로 구단 최다 득점자 기록을 세웠다. 음바페는 PSG에서 리그왕 6회 우승 등 총 15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음바페는 PSG를 떠났다. 음바페는 2022년 PSG와 2+1년의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을 거부했고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었다. 음바페는 레알로 이적하며 라리가에 입성했다. 음바페는 최근 부진까지 시선했다. 레알 입단 후 라리가 첫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며 부진했지만 최근 라리가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 공동 2위, 5골에 올랐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하면 5경기 연속골이다. 그러나 컨디션이 올라오는 도중 부상을 입었다. 음바페는 지난 25일 홈에서 열린 알라베스와의 라리가 7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5분 교체됐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검진 결과 대퇴 이두근 부상을 당했다. 음바페는 3주 동안 결장할 예정이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왼쪽 다리 대퇴 이두근 부상을 확인했다. 앞으로 3주 동안 결장하며 3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레알은 초비상 사태에 놓였다. 레알은 라리가에서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TM와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있고 LOSC 릴과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2차전을 앞두고 있다. 3.91골 22도움, 사람인가, 괴물인가, 도대체 누구길래? 고트, 위 최전성기. 축구 콘텐츠 매체 SC와 리구 10는 25일, 한국 시각, 2000년 이후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를 정리해 순위로 나열했다. 역시나 메날두의 독식이었다.
역대 1위부터 8위까지 가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차지였다. 메시는 역대 1, 2, 5, 6, 8위를 차지했으며 호날두가 3, 4, 7위를 달성했다. 메날두의 위엄을 알 수 있는 기록이지만 메시는 호날두보다도 한 차원 위였다. 특히 2012년의 메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69경기를 뛰었는데 무려 113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경기당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야 가능한 기록이다. 2012년의 메시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득점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정상의 퍼포먼스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발롱도르 수상이 선수의 경기력이 1년 단위로 평가됐지만 메시는 2011에서 2012 시즌의 활약을 토대로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2011에서 2012 시즌의 메시가 만든 기록을 보면 믿기지 않는다. 스페인 라리가 37경기 50골 19도움으로 라리가 단일 시즌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리그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로 등극했다. 바르셀로나가 리그 2위를 기록했지만 메시의 기록만큼은 위대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4강에서 첼시의 일격을 맞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도 메시는 UCL 11경기에서 14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대회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했다. 이외에도 각종 컵대회 기록을 다 합하면 60경기 73골 29도움이다. 이를 통해 1972에서 1973 시즌에 세운 게르트 뮬러의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도 넘어섰다. 2012-2013 시즌에도 기세를 이어간 메시는 결국 2012년에만 무려 91골을 터뜨렸다. 뮬러의 한 해 최다골 기록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기록은 메시급의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을 대기록이다. 메시의 전성기가 언제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뉘지만 메시가 언제 가장 위력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항상 언급된다. 2011년에 메시도 70경기를 소화하고 96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메시는 139경기로 209개의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한편 2000년대 이후로 가장 공격 포인트가 적었던 발롱도르 수상자는 2006년에 수상한 수비수 유일 발롱도르 파비오 칸나바로다. 59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는 단 4개였다. 그 다음이 2018년의 루카 모드리치로 14개였다.